취향을 저격해 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토크. 취향 저격 2회사는 어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위포트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중생들의 형이죠. 취향 저격수 강백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특파원이 생겼습니다. 네. 홍사영 학생입니다. 네. 와, 여자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홍서영이라고 합니다. 아, 앞으로 여러분에게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대학생들의 의견과 질문을 전달해드리는 캠퍼스 특파원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귀여워. 말 되게 많으셨어요. 3회 만에 뭔가 네, 그러게요.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와, 오프닝 때 이렇게 말 많은 거 처음 봐요. 아, 세상. 정말 분위기가 확 사네요, 진짜. 네, 스튜디오가 한층 밝아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취중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오늘의 기업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어딘가요? 야, 진짜 봄이랑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정말 네, 설레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네. 설레이는 장소, 네, 저는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있어요? 누구예요? 네, 제 옆에요. 저와 영광입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게다가 이 국내 그 대기업, 네, 네. 유명한 대기업 삼성과 롯데 계열사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것 또한 이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학생들도 그럴까요? 또 서영 학생이 두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왔다고 들었어요. 어땠나요? 네, 제가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직접 제 학교 학생들의 대상으로 판넬을 들고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되게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고 이제 오. 또 제가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네. 그 이유들이 되게 다양하고 흥미로워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그러면 VCR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어디를 놀러 가야 될까요? 놀이공원이요. 야. 저는 오늘 고려대학교 학생들 20명을 대상으로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두 테마파크 중 어느 곳을 더 선호하는지 설문조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아, 되게 고대 가고 싶네요. 저도 가고 싶네요, 진짜. 어우. 전 에버랜드. 왜요? 에버랜드. 더 넓고 그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롯데월드는 시내라서 좀 좁아 보이는데 에버랜드는 저 다니는데 문제도 없고 그냥 야외겠죠. 많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롯데월드가 맞아요. 마케팅 쪽에서 측면에서도 막 할인 행사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또 페이스북에 홍보도 잘하고 저도 그거 덕분에 할인받고 롯데월드 가서 논 기억이 있어서 롯데월드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가면 10,000원대까지도 가는 맞아요. 거예요. 오, 아시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대각적으로 롯데월드. 교통이 가까워서 서울에서 가기 쉬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면은 막상 탈 게 없어요. 그리고 롯데월드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콘텐츠를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에버랜드가 좋아요. 왜요? 에버랜드는 삼성권이고. 그러니까요.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또 이제 조사 결과를 한번 알아봐야죠. 네. 네, 제가 이 조사를 이제 제가 듣고 있는 수업 중 환대산업이라는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2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수업이 끝난 후 네. 직후 조사를 했는데 이제 결과 발표를 해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자, 과연. 짠! 오. 네, 생각보다 사실은- 차이가 별로 네, 없죠. 근소한 근소하네요. 차이네요. 아주 근소하게 롯데월드가 이겼긴 했는데 이건 뭐 이겼다고 하기 좀 뭐하지만 그래도 롯데월드를 좀 선택을 많이 한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롯데월드를 많이 선택한 아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보다도 그 거리적인 그 측면에서 롯데월드가 훨씬 가깝고 네. 에버랜드는 뭔가 이렇게 나를 잡아서 힘들게 가야 한다면 롯데월드는 언제든지 막 야간 개장도 쉽게 갈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대학생들이 그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가격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롯데월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가격이나 접근성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에버랜드의 완패인 것 같은데요. 아. 우리가 질문에 봄날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에버랜드가
기대가 전 높을 야외니까.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뭐 에버랜드는 겨울에는 아마 또 급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테마파크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비 오는 날은 또 운영하기가 힘들고 장마가 네. 있고요. 또 네. 겨울 때도 운영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투자 여건이 좀 그다지 좋지는 않은 사업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고요. 취준생들의 형이죠. 백수 씨 노트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가져왔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제가 준비해 오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네. 네. 일단 저는 에버랜드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네. 티 익스프레스.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네. 타보셨어요? 저 네네네. 타봤는데 저는 사실은 좀 저렇게 무서운 걸 잘 못해요. 무서운 거 잘 못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전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게 죽을 뻔해서 기가 막히다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네. 진짜. 저도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예, 잘 타세요? 저는 정말 좋아해서 에버랜드 가면 저것만 타요. 저것만 내리타다가 옵니다. 그럼 롯데월드 그 자유드롭도 좋아하세요 혹시? 그것만 내리타다가 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 익스트림한 걸 좋아해서. 올라갔을 때 네. 그 3초 짜릿함. 어우 나 그 시간 너무 쫄깃함. 네. 그렇게 떨어지기 너무 싫어요 진짜. 죽는 게 낫지. 너무 무서워서. 티 익스프레스야말로 이제 에버랜드의 그 거대한 규모를 상징하는 네네. 그런 그 시설이 아닐까. 아.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네. SK텔레콤과 콜라보를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놀이 시설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활용했던 부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당시.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콜라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티 익스프레스도 얘기를 했지만 에버랜드 하니까 놀이공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큰 기업이죠. 그렇죠. 네. 에버랜드는 지금 여러분들 업력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삼성 전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1976년도에 이제 자연농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제막이 자연농원. 됐었어요. 그렇죠. 자연농원이죠.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자연공원으로 기억을 몰랐어요, 하세요. 저는. 네. 저희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기 그 근처에 그 삼성에서 진행됐던 돼지 농장도 엄청 큰 게 있었고요. 오, 그래서 예. 그쪽에 투자를 좀 하고 있다가 네. 96년도에 이제 삼형 에버랜드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캐리비안 베이라든가 또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놀이 시설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죠. 장미 축제도 이제 에버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85년도에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축제 방문했던 사람이 5천만 명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다 갔네. 다 가야 네. 돼. 업력이 좀 오래된 회사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하지만 네? 그 매출이라든가 사이즈를 좀 보면 그렇죠, 네. 매출액이 뭐 4천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한 100억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삼성에 있는 그 수많은 계열사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기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도 한번 봐볼까요? 아까 그 접근성에 대한 얘기 네. 나왔어요. 네, 에버랜드 하면 정말로 날 잡아서 가야 됩니다. 아 한참 그렇죠. 걸리죠? 그쵸, 맞아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에버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은 네. 빨간 버스입니다. 빨간 버스. 네. 아 네. 빨간 버스. 왜죠? 신논현역 앞으로 가서 네네. 빨간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바로 이제 뭐 지하철 타고 간다거나 그렇죠. 이러기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차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차로 가면 좋지만 네. 이제 대학생분들이 간다거나 학생분들이 갈 때는 네. 네, 그렇게 빨간 버스나 아니면은 그 에버랜드 셔틀 버스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런 버스를 타고 장시간 이동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혹시 얼마나 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수도권 기준 서울에서 강남이라 생각했을 때. 뭐, 한 시간 한 시간이면 넘는 가는 걸로. 걸로 한 시간 알고 정도? 있거든요. 네. 사실상 그렇게 완전히 막 먼 것까지는 아닌데 네. 이런 조금 그래도 좀 거리적인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과 사실이긴 한데 좀 많이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뭐 서울에서 멀다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이 레저 산업이라든가 식음용 산업의 핵심이 지금 유커들인데 네. 중화 관광객들 누가 많이 끌어들이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네요. 롯데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건 네. 지금 이제 제2롯데월드 좀 문제가 있지만 네. 그 면세 사업이라든가 어차피 중화 관광객들이 여기에 오는 이유는 이제 쇼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먹을거리라든가 주변 관광 인프라들의 그런 세계성을 보면 잠실 쪽에 자리 잡은 롯데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 에버랜드 입장에서도 고심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다른 시설들하고 좀 격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요즘 또 많은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보죠. 네. 조금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왕세자의 영토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무슨 왕세자의 뜻인가요? 영토? 왕세자의 영토? 지금 이제 삼성의 차기 오너이신 네. 이재용 부회장님이 네네. 네. 에버랜드에 계셨었어요. 네. 사장님이셨어요. 에버랜드 사장님.
사장님이셨나요? 그 순환출자제도 이야기가 네네. 지금 하는 건데 되게 중요한 네네. 이슈고 구직자들이라면 아셔야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과거 이제 JY가 이제 에버랜드의 대주주였습니다. 네. 근데 네. 에버랜드는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회사예요. 그런데 에버랜드가 이제 과거 삼성생명의 대주주예요. 네. 그러면 네. 에버랜드를 지배함으로 인해 생명을 자연스럽게 지배할 수가 있고 생명은 삼성전자의 대주주였어요. 네. 그 네. 그룹을 다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순환출자 제도의 좀 문제점이었죠. 그런데 아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많은 구직자들은 이거 좀 꼼수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네. 들 거예요. 네. 사실 경영권 승계 관점에서 순환출자 제도는 일부 비난받을 만한 부분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네. 1등기업 삼성, 2등기업 현대자동차가 이 제도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순환출자 제도를 통해서 그룹의 경영권을 좀 공고하게 다졌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기업이 너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좀 같이 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거 워낙 좀 예민한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나 네. 면접장에서 뭐 일부러 얘기하는 건 네. 좀 말씀드리고 좀, 네네.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코어 같은 그런 역할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정성 면에서는 그래도 그룹이 절대 등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지주사의 느낌이 있을 땐 그랬죠. 근데 이번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에버랜드라는 회사는 없어 물산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삼성물산의 이제 상사 파트, 그다음에 네. 건설 파트, 네. 그다음에 이제 패션,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에버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좀 지분 구조가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조금 약간은 삼성 내에서도 좀 크진 않네요. 사업적인 규모는 네. 크지 않은데 아. 이제 물산 합병 때문에 이제 그 패션이라든가 상사 그리고 이제 레저 파트를 좀 융합시켜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공격적으로 삼성이 투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상징성이라는 게 명확한 네네. 기업이기 때문에 네. 부정적인 요인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면 에버랜드 말고 좀 어떤 사업들이 좀 많은지 삼성에서 그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삼성의 주 네. 사업은 이제 당연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삼성은 삼성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다. 뭐 이런 아. 얘기를 하는데 그 매출 규모로 보면 네네. 사실 네. 맞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화학산업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네. 드러냈고 전자 다음으로 큰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험산업, 금융산업입니다. 그래서 보험, 네. 생명하고 화재가 또 큰 축을 담당하고 네.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전자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 회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물산이라든가 건설, 중공업 이쪽 네. 파트, 레저 파트는 사실 삼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 중에 물산에 에버랜드가 속해 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버랜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롯데월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씨가 생각한 롯데월드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롯데월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한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네. 네. 인서울 또 인서울이 그렇죠.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유명한 인서울 2호선이에요. 예, 인서울이가 무려 2호선입니다. 예,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롯데월드를 찾는 사람들이나 예. 아니면 네. 롯데월드의 이제 에버랜드보다는 롯데월드 쪽에 취업하기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네.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아주 큰 이제 부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잠실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거는. 네. 아무래도 서울 시내에 있어서 접근성에서는 최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홍쌤, 롯데월드는 어떤 기업인가요? 롯데월드는 지금 1989년도에 처음 이제 오픈하게 됐고요. 네. 과거에 항상 그 재산세 내잖아요. 예. 아파트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내는데 대한민국에서 재산세 제일 많이 내는 건물이 이제 그 네. 롯데월드 건물입니다. 아. 규모가 이제 크고요. 선생님 그다음에 죄송한데 우리 중엔 재산세를 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파트가 없을 거라서 우리는. 네. 아니 아닙니다. 네. 그냥 장난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네.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롯데가 월드가 이번에 15년 하반 올해 이번에 상반기 때 뽑을 때 저기 김해에도 같이 뽑았어요. 지역을 보면. 그래서 지금 경남 김해 쪽에 네. 롯데 워터파크가 14년도에 지금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사실 실적만 보면 굉장히 좀 그래요. 매출은 보면 한 아까 롯데월드 그 에버랜드보다 규모는 작습니다. 2천억 한 초반 넘는 수준의 매출 규모를 갖고 있고 네. 영업이익은 사실은 손실입니다. 상당히 보고 있나요? 실제로도 그런 그렇습니다. 일이 그만큼 있어요. 수익성이 떨어져. 근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롯데 입장에서는 단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패션, 유통, 그다음에 또 많은 이제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화 관광객들 유입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도 한번 저희 아기 때문에 한번 갔다 왔는데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도 되게 많이 갔던 장소거든요. 네. 그런데 네. 거기
그 왜 바깥으로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네. 그 넘어가는 네. 통로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치킨, 팝콘 이런 걸 많이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예.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가 다 화장품 가게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테마파크가 단순히 그냥 국내 고객들을 본다기보다 결국 그 중화 관광객들 때문에 거기다 화장품 매장들 그렇게 크게 차려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업 다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영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서영 학생한테. 학생들이 롯데월드를 가는 이유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롯데월드를 가는 이유는 그냥 딱히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뭐 공강 때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네. 우리 롯데월드 갈래? 이러고 롯데월드를 가는 경우가 네, 정말 네. 많아요. 막 야간 개장 같은 경우도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가깝고 그리고 요즘 페이스북에 보면 이벤트를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제 싼 값에 가려고 롯데월드 더 많이 찾죠. 정말 서영 학생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쵸. 예, 맞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쵸. 네, 아무래도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 롯데월드에 가게 되고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할인 정말 많이 하죠. 또 신용카드마다 정말 많은 할인이 네, 있어요. 네. 네. 아까 또 보미 씨가 말씀하셨지만 10,000원대로도 이용이 가능해요. 네, 맞아요. 진짜로. 잘 맞춰서 이것저것 맞아요. 따져보면 예. 10,000원대에도 요즘은 가능하니까. 10,000원대 안 가면 손해라는 말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최저 얼마까지 가보셨습니까? 네. 15,000원? 15,000원. 아, 바보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매할 집인데. 그런데 저는 네.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그 테마파크가 네. 계속 그 이벤트를 한다는 거는 네. 그만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장시키는 것만으로 입장권 수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우리 아들은 가면은 네. 그렇게 무슨 비누망울 나오는 총이 네네네. 있어요. 네네네. 그거 한 돈 10,000원씩 하거든요. 네. 갈 만 때마다 원이에요? 계속 사요. 거기서 갖고 놀고 그걸 사고 또 이거 사고 또 저쪽 가서 뭐 사면 뭐 사고.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날 하루 가족들하고 갔다 오면은 돈이 뭐 10만 원 넘게 그냥 네네. 금방 깨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식사도 맞아요. 해야 되고. 그래서 맞아요. 물론 이제 네. 그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우선은 이제 네네. 들어오게 만들어야 아,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거기서 또 돈을 쓰게 만드는 패턴 그리고 네네. 또 거기서 느꼈던 부분들 즐거움을 갖고 있으면 네. 또 다시 오게 만드는 이런 식의 노력들을 나쁘지 하고 않은 있죠. 전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백세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사우론의 탑. 무슨 뜻이죠? 이거 유명한 짤방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제2 롯데월드 건물 네. 있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에 예. 나오는 그 사우론이라는 그 맞아요. 적의 눈 하나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 눈 이걸 합성해 놓은 그런 짤방이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네. 그렇게 높고 거대한 건물이 딱 생겼을 때 사람들이 보고 우와 해야 되는데 네. 우와 하는 게 아니라 헐 하는 거예요. 왜죠? 그 미관상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적으로 네. 사람들의 인식이 제2 롯데월드에 대해서 마냥 높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면들도 어떻게 보면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2 롯데월드는 그 사실 논란이 조금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근데도 이제 개장이 잘 되었고 그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과정이 예. 조금 국민들한테 부정적 부분이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쵸. 허락 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공항의 시설이 뭐 철주로가 좀 변경돼야 된다 뭐 그런 리스크가 있었고요. 또 네. 공사 과정들 사이에서 석촌호수 관련된 일정 부분의 부분 또 안전사고도 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불안에 떨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또 그만한 그 건물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또 상권 상업 시설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또 일자리라든가 또 시장이 또 창출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글쎄 과정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지켜봐 줘야 하지 않을까.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시장이 오픈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서영 학생은 제2 롯데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볼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그 무슨 컨셉을 이렇게 옛날에 서울 모습으로 꾸며놓은 곳이 있었는데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이제 거기서 퍼레이드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네. 그 안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재밌는 곳이 많은데 사람이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하나요? 자주 보고 다니네요. 그렇죠. 이게 장착 나오네요. 그렇네요. 지금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네네. 얘기가 노는 거 좀 좋아합니다. 아무튼 재밌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학생들이 직접 두 기업에 관한 궁금증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둘 다 해당하는 상황인데 보통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네. 그 앞에서 알바를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아요. 근데 알바 말고 이제 대학교나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싶은데 어떤 정직원들이 있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알바를 뽑는다면 그 놀이기구 앞에서 율동하는 알바생들처럼 활발한 사람들만 뽑는지 아니면 저처럼 소심하고 사람들 대하는 거 어려운 사람도 놀이공원에서 할 만한 일이 있는지 그런 거 묻고 싶어요. 제가 제2롯데월드를 한번 가봤는데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실공사다 뭐다. 그래서 그 제2롯데월드를 세움으로써 롯데월드 그 자체가 이득을 받는지 아니면 좀 피해를 많이 받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 롯데월드에 보면은 되게 풋풋한 대학생 알바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그거를 아예 방학 때 휴학을 하고 뭐 이렇게 캠프 같은 데에다 합숙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좀 타지 생활이다 보니까 어떤 뭐 알바하는 하는 와중에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 경영 측면에서 어떻게 타파를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에버랜드 취업하면 삼성에 취업하는 거랑 똑같은 걸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질문을 들어봤는데요. 서혁 학생,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나요? 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놀이공원이다 보니까 뭐 현장 안내나 아르바이트 같은 일만 생각하지 학생들이 정확히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그걸 제일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보통 진짜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뭐 혹시 홍쌤 어떻게 그러니까 알고 좀 계신가요? 제일 실수하는 친구들이 네. 내가 놀이공원에 가는 걸 좋아하니까 난 놀이공원에서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노동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노동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노동을 하는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서 고객 응대라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졸 공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업사원으로 영업 쓰라고 하면 길바닥에 나가서 핫도그 파는지 아는데 그런 일 시키진 않죠. 그런 것들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활용하고요. 대졸 공채를 뽑는 건 다 똑같습니다. 네. 창의적인 일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서 고객 응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창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도 창의적이겠지만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일을 시키니까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왜 롯데월드는 이렇게 좀 사람들이 붐비는 인식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 그럼 그걸 해결해야 하니까 네. 우리 매장 내 운영이라든가 동선을 어떻게 고려해야겠다. 네. 그리고 뭐 에버랜드는 가족 고객들이 많이 오는데 롯데월드에도 그런 가족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수단이 필요하겠다. 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뭐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결국 매장 운영을 구체화시키고 매출을 높이고 비용을 다운시키는 그런 혁신 활동들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파크 운영 직군을 그렇게 네.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기술직 조경 파트. 네. 그러니까 지금 에버랜드가 여러분들 에버랜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골프장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조경 산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경 관련돼서 기술직군 친구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그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소심한 사람도 지원을 할 수 있냐. 에버랜드는 정말 그건 있어요. 삼성 그 어떤 계열사들보다 네. 시스마인드, 그러니까 시스마인드. 고객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좀 높게 평가를 아하. 합니다. 예전에 그 파크 가보셨으면 느꼈을 텐데 인사할 때도 뭐 이렇게 인사를 네,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인 기업 문화가 기술직을 하더라도 워낙에 고객 응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런 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는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영상 속에 보니까 에버랜드에 취업하면 삼성에 취업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네, 두 기업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좀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하고 당연한 이야기죠.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니까 네. 에버랜드에 취업을 하면 삼성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에버랜드도 굉장히 그 삼성 내에서는 조그맣지만 물산 내에 있는 또 에버랜드의 그 아주 조그맣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작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취직하는 것만도 삼성맨. 네. 물론이죠. 네, 어우 기가 막힙니다. 진짜. 계열사 삼성 계열사들은 다들 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눅눅히 보시면 안 될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나왔던 질문인데 G사트도 오! 에버랜드 입사하려면 봐야 되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야, 이 질문은 정말 소중한 질문입니다. 네. 정말 예리했어요. 회칼 같은 예리한 질문. 진짜 우리 범 씨가 이렇게 메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런 몸 같은 여자. 지사 시험이 삼성맨이 되는
관문 중에 필수인데 완벽하게 필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안 보는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직군들. 이 친구들은 코딩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알고리즘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기획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직 지사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언어 수리 직무 상식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별도의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 거의 모든 계열사들은 다 지사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질문과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간의 소문, 카더라 또 알아봐야 되겠죠? 맥수 씨. 네. 네. 역시 두 기업에 대해서도 네. 카더라가 있는데요. 네. 에버랜드는 외모를 본다 카더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고객 응대하는 직군이라고 하면 뭐 아까도 보는 거 잘생긴 외모를 본다기보다 친절하게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태도와 목소리와 마음가짐을 본다? 그게 더 맞는 표현이죠. 그냥 잘생긴 것만으로 안 되나요? 근데 잘생겼으면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좀 올라가긴 하겠죠. 네. 근데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내가 호텔에 갔어요. 호텔리어가 잘생겼어요.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호텔에 대한 호감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좀 외모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맞아요. 진정한 서비스 마인드로 고객을 응대하는 호텔리어를 만나야 아 여기가 진짜 특급 호텔이구나 이렇게 네. 우리가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 네. 저는 문득 드는 우려가 네. 테마파크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진짜 정말 많은 고객들이 그 현장을 네네. 직접 방문을 해서 네. 그만큼 클레임도 많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클레임들을 다이렉트로 직접 이제 응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네. 담당자 나와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웠어요. 많이 너무 해보셨죠? 술도 팔기도 하고 하니까 더 그런 상황에 많이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재밌을 줄 알고 갔다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직면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드네요, 저는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 시즌 중에서 사실 정말 고객 응대를 제일 많이 하는 직군은 네. 에버랜드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요. 네. 사실은 행원들이에요. 은행이요. 그러니까 신입행원으로 입행을 하게 되면 절대 법인 영업을 맡기지 않습니다. 객장에 배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은행단에서 오늘 뭐 이야기가 나왔던 카더라 외모.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행원들의 이미지를 보잖아요. 그런 네네. 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B2C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물론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떤 특수사항일 때는 직접 고객 응대를 하기도 해요. 근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 실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관리적인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또 만나보겠습니다. 마케팅은 네. 롯데월드가 우월하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글쎄요, 이거는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 네네. 그거는 롯데월드의 현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마케팅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많이 하면 마케팅을 잘한다.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버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시즌권을 구매하거나 가족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막 엄청난 프로모션 하지 않아도 찾아올 거예요. 네. 그런데 롯데는 이제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뭐 좋고 나쁘고에 제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더 깊숙하게 들어가 봐야겠지만 네네. 결과물만 보지 말고 기업은 어차피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의 아웃풋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네. 이 효율성이 더 누가 높냐 이렇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네. 빈도수로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 좋은 선택은 못 될 것 같습니다. 롯데월드가 상대적으로 마케팅을 잘한다 카더라. 이거에 대해서 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가격 그런 프로모션 외에도 네. 에버랜드도 최근에 보면 막 에버랜드 튤립 축제? 그거 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마케팅이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SNS에 그런 걸 다녀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진을 올리는데 네. 그걸 보고 이제 가고 싶어서 가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마케팅의 일환이라면 에버랜드도 좋은 많지 마케팅을 않다. 하고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혹시 그럼 뭐 에버랜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에버랜드 더 좋아해요. 언제예요, 공부는 언제예요? 예. 네, 딱 가고 나서 갔습니다. 혹시나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자 롯데와 삼성이 있다. 자기는 그럼 어디에 좀 더 선호가 갈 것 같으세요 혹시? 저요? 입사 원서를 네네. 어디에 넣고 입사 원서를 싶은가? 넣고 싶다. 한 저는 곳만. 그래도 삼성이 아닌가. 삼성. 예. 이제 롯데 떨어진다 이제. 자기 취업할 거 아니라 막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간에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취준생들 자신의 취향을 확인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백순 씨의 취향 저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네, 환상과는 다르겠지만 당신의 창의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열심히 준비해보세요. 아우.
네, 백수 씨의 취향 저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쌤?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테마파크에 가는 고객들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행복을 맞아요. 얻으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얻으러 가는 그 고객에게 내가 과연 어떻게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거기 진짜. 오는 아이들은 진짜 네. 몇 날 며칠을 밤을 그러니까 밤잠을 말입니다. 설치고 오는 네네. 애들이거든요. 진짜 말씀에 공감하는 네. 게 거기를 가는 거는 정말 어딜 가든 때보다 가장 설레이는 장소가 놀이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참 공감합니다. 네, 역지사지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 학생도 한마디 해줄까요? 네, 저도 그동안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두 기업에 취업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는데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정말 많은 걸 배워갑니다. 네네. 롯데 관계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롯데도 사랑하고 삼성도 사랑합니다. 사과 말씀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